안녕하세요. 헬로에더입니다. 거리마다 봄에 관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요. 나무에는 새눈이 트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제 곧 새로 시작된 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야외 나들이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 남기고 기록하는 데는 역시 사진만한 게 없죠. 오늘 사진 잘 찍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사진 잘 찍기 위해서 항상 자세하고 또 쉽게 설명해 주시는 리얼 사진 작가죠. 이종훈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주제 잘 찾는 방법 좀 배워봤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것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유라 씨 혹시 그 뭐 미디엄샷, 풀샷, 뭐 클로즈업샷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들어봤죠. 저희 방송할 때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저만 나오는 게 이제 클로즈샷이고 클로즈샷 네, 그리고 작가님이랑 저랑 다 같이 이렇게 풀로 그렇죠. 한번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이런 샷을 풀샷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유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풀샷, 클로즈업샷 같은 말은 피사체를 화면에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구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사진은 낱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프레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프레이밍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 잘 찍기 위해서는 구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렇죠. 네, 그런데 프레이밍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또 다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프레이밍이라는 말이 네. 유라 씨가 방금 말한 구도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 더 큰 의미군요. 그렇죠. 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프레이밍을 통해서 촬영자는 사진에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지 또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내용을 눈여겨보시면요. 앞으로 사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폭풍 질문을 왠지 쏟을 것 같은 네. 기분이 드는데, 자, 프레이밍, 대표적인 프레이밍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이밍은요, 화면에서 중심 피사체가 차지하는 영역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풀샷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심 피사체가 다 담기는 사진들이겠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처럼 인물 사진이라면 인물의 전신과 주변 풍경이 포함되는 그런 구성이 되겠고요. 네. 풍경 사진이라면은 중심 피사체와 그 주변 요소들이 함께 담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클로즈업 샷은요. 인물 사진에서는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피사체가 화면에 꽉 차게 드러나는 경우고요. 풍경 사진에서는 특정 요소가 화면의 중심이 되게 크게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미디엄 샷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미디엄 샷은 풀샷과 클로즈업 샷의 중간 정도로 피사체와 주변 요소가 함께 담기는 화면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점점 가까이 갈수록 풀샷, 미디엄샷, 클로즈샷. 그렇죠. 간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어떤 프레이밍이 좋은 건지 궁금해져요.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프레이밍이 좋다라고 하긴 사실 어려워요. 네. 다양한 구성이 각각의 쓰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요, 하나의 주제를 표현할 때 다양한 프레이밍으로 화면을 구성해서요,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항상 이제 하나의 피사체를 찍어도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 이쪽에서도 그렇죠. 찍으시고 멀리서도 찍으시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다 이 좋은 프레이밍을 위해서 하시는 거군요. 다양하게 맞습니다. 연출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인물을 찍는다면요, 인물의 주변 상황이 어떤지는 풀샷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물과 주변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는 미디엄 샷에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인물 클로즈업에서는 주인공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있을 겁니다. 풍경 사진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풀샷에서는 전체적인 계절감이나 조형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고, 미디엄 샷에서는 촬영자의 독특한 시선, 구성미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클로즈업에서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상의 형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이 대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게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도 인간관계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게 네. 내면을 더 찍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죠. 클로즈업을 찍는다. 네네. 그게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되고 교감이 필요한 거군요. 사진을 찍는데도요. 그렇죠.
자, 프레이밍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는 걸 오늘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특별히 프레이밍을 좀 신경 써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있죠. 그 지난번 수업에서요. 하나의 스토리로 꾸준히 촬영을 하고 편집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끝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요. 낱장의 사진에서 그 구성미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장의 사진이 이어진 연작을 통해서 그 다양한 프레이밍을 보여주고 보는 사람이 사진 내용에 서서히 빠져들게 해주는 구성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레이밍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렇게 프레이밍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함께 배워봤는데요. 자, 이제 작가님의 사진을 우리가 직접 찍으신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프리카로 촬영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피부도 좀 검게 그을리신 것 같고. 좀 탔죠? 네, 좀 건강해져 보이세요. 훨씬 네, 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작가님 사진들 좀 하나씩 좀 보면서 배워보고 싶거든요.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2월 초에요. 한 보름 정도 아프리카로 촬영을 다녀왔어요.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말라위요. 예, 그 나라로 촬영을 다녀왔죠. 그렇군요.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는 저는 한 번도 다녀오지는 못해서 그런지 네. 미지의 세계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님의 사진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진들 찍고 오셨어요? 말라위라는 나라에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교도소 재소자들이 이제 일을 해서 식량을 만들죠. 뭐 밭을 일구고 해서 그 식량으로 교도소 주변의 그 학교, 유치원부터 뭐 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아이들한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어려운 이야기와 또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와, 장소도 굉장히 특별한데 네. 그 안에서의 소재도 정말 특별하네요.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빨리 하나씩 조금 풀어주세요. 네. 먼저 보실 사진은요. 네. 아이샤의 하루라고 이름 붙여본 이야기입니다. 아이샤의 하루요? 네. 주인공의 이름이 아이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샤란 이름의 어린 아이가 보내는 하루하루를 함께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어렸을 때 말라리아로 죽고요. 아이고. 네,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어머님도 그나마 뭐 다리를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네. 그래서 그 아이샤가 혼자 집안일을 하고 또 마을 분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음이 좀 아파지네요. 네. 빨리 좀 사진을 보고 싶어지는데 이제 간단하게 지금 몇 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네. 뭐 아이샤의 표정이 크게 잡힌 사진도 있고요. 주변 네. 풍경이랑 같이 이제 어울려져서 풀샷으로 찍은 그렇죠. 사진들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배운 프레이밍에 저는 관심이 좀 가거든요. 네. 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 프레이밍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아이의 표정과 눈빛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클로즈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디엄샷과 풀샷을 적절히 섞어서 촬영을 진행했죠. 네, 저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아이들이 좀 아이샤보다 훨씬 또 어려 보여요. 네. 네. 이 사진은요, 마칸디라는 지역에 있는 유아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역 교도소에서 그 재수자들이 만든 식량으로 하루에 한 끼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한 끼라도 좀 제대로 먹이고 싶어서 유아원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교육이 아닌 어떤 식량을 위해서, 그렇죠. 식량 해결을 위해서 유언을 보낸다고 하니까 네네. 마음이 아파지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도 아니고 사실 성인들 촬영하는 것보다 아이들 촬영하는 게 훨씬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렵죠. 우리나라 아이들도 아니고 아프리카 네. 아이들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될 텐데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잘 찍으셨는지. 뭐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뭐 낯선 사람 촬영하는 건 모두 어렵죠. 네. 외국인일 경우 조금 더 어렵고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다면요. 네, 사진 또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네. 하셨는지. 촬영하기 전에 조금 친해질 시간을 갖는 거죠. 카메라 잠깐 내려놓고 아. 아이들 뭐 아주 작은 것에도 아주 즐거워하니까 잠깐이라도 놀아주고 촬영을 진행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외국인의 들이대는 이런 사진 카메라에도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고 네. 뭔가
나 더 다가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표정에서 사진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보면은 구도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찍으셨잖아요. 네. 여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고, 그러니까 그 주변 장소, 그 환경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느낄 수가 있으니까 마치 영상도 아닌 사진인데도 제가 그 자리에 직접 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에도 빠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제 의도가 잘 통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여러 장의 사진으로 구성된 포토 스토리에서 전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중심 피사체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담아내고요. 그리고 사진의 순서를 적절하게 잡아주면 사진을 보는 사람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사진 감상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사진을 배우는 여러분이 프레이밍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사진은 단순히 추억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해서 전달하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주제 찾기에 이어서 그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더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프레이밍 하는 방법 찾아서 여러분들도 좋은 사진 찍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종훈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는요, YTN 웨더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